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선택자는 단순하게 타입 선택자, 그 다음에 클래스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자손, 자식 선택자 정도만 보셨을 거예요. 자, 이외에도 선택자는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은데 이번에 보셔야 되는 선택자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베이직, 코드, 자, 여덟 번째로 셀렉터, 자,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자, 위쪽에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코드 1, 코드 2 따로 없군요. 그냥 셀렉터라고만 쓰겠습니다. 선택자, 여기 있군요. 선택자. 그러면 셀렉터 2라고 쓸게요. 내용은 형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다음에 NTH 선택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 선택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속성도 하겠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요거는 일단은 빼고 형제 선택자와 NTH 선택자 두 가지만 이상 일단 하겠습니다. 자, 문서를 세팅을 해 놓으시고 자, 간단하게 내용 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항상 전체를 감싸는 건 아이디 랩 쓰시는 게 좀 편하긴 해서 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H1, 자, 돌아가는 내용은 있어야 될 테니까 돌아가는 내용과 함께 웹 기초라고 쓰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선택자 가지고 점사 한 번 더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H2도 같이 할게요. 자, 다양한 선택자 이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파트라고 써서 이렇게 한번 쓰도록 할게요. 자, H3에다는 내용을 좀 쓰긴 써야 될 테니까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형제 선택자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내용을 기준으로 엄청 복잡하게 쓴 거 아니니까 혹시라도 놓친 게 있다면 얘기하시고요. 자, ID 랩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ID 선택자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제가 자꾸 ID라고 말한 이유는 이 샵이 HTML에서 ID, 얘를 뜻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 i는 내가 원하는 대로 괄호값과 그 다음에 높이 값을 설정하거나 뭐 마진, 다른 건 몰라도 오토는 아실 거예요. 이제 좌우 가운데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배경 색깔 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는지 정도는 이제 파악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설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표현할 수가 있더라. 어떻게? id 선택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 이거죠. 그 다음에 단순하게 타입 선택자, 태그 선택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태그 이름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가로값을 준다던가 높이값을 준다던가 또는 뭐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같은 경우는 해당하는 글자를 왼쪽 정렬이냐 오른쪽 정렬이냐 가운데 정렬이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서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마진 같은 경우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서 하게끔 만들 수도 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그냥 배경 색깔을 간단하게 색깔 하나를 써서
표현하겠습니다. 너무 색깔이 좀 탁하니까 맑게 쓸게요. 자, 타입이 아니라 자식 자체를 선택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러니 H1에 자식인 A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 있는 꺽쇠를 안 쓰고 그냥 쓰게 되면 자손 선택자가 되는 거고, 꺽쇠를 쓰게 되면 자식이라는 뜻으로 정확하게 해당하는 아이가 자식도 자손도 둘 다 되면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식이면 자식만 먹는 거고 자손이면 상황에 따라서 먹고 안 먹고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구분하고 쓰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A 태그 같은 경우는 밑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런 것들을 텍스트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없애려면 논이라고 쓰시면 없어지는 거고요. 글씨 색깔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글씨 색깔을 내가 원하는 대로 샵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H1에서 설정하셔도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글씨 색깔이나 이 아이 두 개는 A에서 이루어진 아이기 때문에 H1에서 아무리 써도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H2라고 하는 아이도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값을 또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거 타입이죠. 그럼 가로 값을 조정을 한다던가, 높이 값도 조절을 한다던가, 보더 버텀이라고 하는 아이를 가지고 그냥 이건 요약해 쓸게요. 자, 처리할 수도 있고요. 마진 오토라고 써서 마찬가지 가운데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진을 써놓고 마진 버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중적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선택자에 대해서 한 번씩 되짚어 보면서 쓰고 있고요. 자, 클래스 선택자 있습니다. 클래스는 썸이라고 쓰고 파트라고, 여기 왼쪽에 있는 파트라고 써 있는 클래스를 선택한 거다라는 뜻이죠. 때로는 뭐 div-이자 점 파트 이런 식으로 붙여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로 하십시오. 자, 저는 얘를 가로값을 저는 90%로 한번 써보고요. 높이 값에 대해서는 오토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괜히 보더라고 하는 것을 1픽셀 솔리드, 솔리드는 좀 그럴까? 자, 더블이라고 써볼게요. 샵 07A 라고 해서 파란색의 테두리를 이중선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클래스 파트 띄어쓰고 H3 해버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손 선택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로값 100%에 높이값 20픽셀 정도로 쓰고 폰트 사이즈를 16픽셀 정도로 써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결과물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박스가 왼쪽에 쏠렸네, 난 가운데 놔야지 라고 하신다면 하나만 더 쓰시면 되죠. 마진 오토. 그러면 내용물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쉽게 파악이 가능하실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H3의 마진 오토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클래스 파트의 마진 오토가 들어갔어야 되네요. 자, 밑에 보면 공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딱 붙어 있죠. 자, 이런 공간을 조금 더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여유 있게 좀 주면 안 될까?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만드는 기능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줄이 안 보이니까 그냥 몇 줄 좀 줄여서 쓰겠습니다.
밑에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자, 양해 부탁하고 여기다가 패딩 버텀이라는 것을 한번 넣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의 의미는 살짝 해석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안쪽으로 공간이 있으면서 처리를 했죠. 자, 마진과 패딩의 개념을 잘 구분하시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형제전 선택자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DL 요소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자식으로 DT와 함께 DD라는 아이를 약 5개 정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는 많겠다. 4개 정도 하고요. 얘네들을 3개 정도 만들게요. 자, 뭐 이런 코드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들어갈 거고요. 자, 혹시 모르니까 그냥 풀로 다 써서 어떤 결과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dd 달러 2개, dt 달러. 자, 추격형으로 썼습니다. 실제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현재까지 내용을 결과를 한번 보시면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자, DT 같은 경우는 왼쪽에 제목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DD는 살짝 들어가서 인덴트가 먹어서 처리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찍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DT와 DD라고 하는 아이는, 자, DT는 끝까지 가 있는 반면에 DD는 살짝 왼쪽에 마진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예요. DL 같은 경우도 위, 아래가 마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DL, DT, DD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뭐 마진을 없애고 뭐 패딩을 없애고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하죠. 보편적으로. 자, 그래서 DL의 경우는 가로값 95% 정도 하고요. 높이값 5%로 줄게요. 그 다음에 마진 오토 주면은 좌우 가운데 들어가겠죠? 자, 뭐 딱히 줄 건 없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정도만 넣어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DT와 DD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DT는 보더 1픽셀 솔리드 하고요. 333. 자, 어두운 색깔 하나를 구분 지어 주도록 하고 DD의 경우는 사이즈는 줘야 되겠군요. 가로값 높이 값에 대해서도 쓰긴 할게요. 자, DD에 대해서도 가로값 100% 넣고요. 높이값 30픽셀 정도로 넣겠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엄청 중요하게 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진 버텀을 10픽셀 정도 주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회색으로 이용해서 구분하겠습니다. 자, 결과 살짝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이런. 자, 색깔이 비슷하니까 거의 구분이 안 가는군요. 그러니까 CCF로 프로제로 그냥 가겠습니다. 자, 글씨가 너무 바깥쪽에 있어서 좀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텍스트 인덴트 들여쓰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0픽셀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자, 중간중간에 처음 보시는 단어들이나 용어들이 있을 거예요. 별도로 메모를 해두셨다가 이것이 무엇인지 간단하게라도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결과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코드. 자, 그럼 이제 기능 한 번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자, DT에다가 제가 마우스를 올려보겠습니다. DT에 마우스 올렸을 때, 자, 그 플러스 처리되는 아이의 DD에다가는 이런 기능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FC7 하면은 노란색 계통으로 처리되게 만들어라 라고 뭔가 효과를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모든 DT라 써버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여기 있는 DL 자체를 자, 클래스 시블링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시블링스에 들어있는 DT에 마우스 올리면 그 뒤에 있는 DD에다가 기능하게 해라 라고 쓴 겁니다. 주석으로 설명 쓰시면 더 좋겠죠. 자, 기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DT에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바로 뒤에는 얘가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정작 DD에 올렸을 때는 변하지 않지만 DT에 올리니까 변하는 거죠. 주로 이제 이런 거는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뒤에 이런 거 없이 이제 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썼을 때 Q&A 같은 거 쓸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요. 뭐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서 설명드린 겁니다. 근데 플러스가 아니라 다른 표시를 하면 또 그 결과물은 전혀 다르게 먹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가 아니라 물결로 바꿨을 때는 폰트 사이즈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폰트 위트 볼드 말고 자, 코드 조금 보기 편하라고 줄여놨습니다. 원래 이제 보기 좋게 밑으로 내려야 되지만 이제 그러면 전체가 안 보이니까 살짝 줄여놓은 거고요. 자, 결과 보면 자, 마우스 올려보면 보이시나요? 차이 나는 거? 바로 뒤에 있는 아이는 색깔이 바뀌고 그 다음에 DT에 올리면 전체적으로 DD의 모든 것들이 다 글씨가 변하는 거. 이게 플러스와 물결의 차이입니다. 자, 구분되죠? 명확하게. 똑같은 DT에다 마우스를 올렸다라고 썼는데 플러스가 처리된 DD는 바로 뒤에 딱 하나만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물결을 써버리면 DD가 전부 다 처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많은 분들이 제가 그냥 이렇게만 써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에 올렸을 때 이 DD는 다 뭐예요? 얘뿐이 아니라 얘네들도 다 형제잖아요. 그러니 여기까지 다 먹는 거예요. 그럼 바꿔 얘기하면 제가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있는 DT에다 마우스 올리면 바로 뒤에 있는 얘는 요 노란색이 먹겠죠. 그럼 나머지 물론 포함해서 다른 DD들은 또 글씨가 변해요. 그럼 이전에 있는 두 번째는 DT 바로 전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왜냐면 얘가 가장 맏형이고 동생이니까 이 DT 두 번째 있는 아이에다 마우스 올려서 처리했을 때 형한테 시킬 수는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동작하지 않겠죠, 당연히. 보면 첫 번째는 전체가 먹지만 두 번째 밑에만 먹죠. 당연히 세 번째도 밑에만 먹겠죠. 그럼 위에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 HTML, CSS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하려면 차라리 부모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그 자식을 뭐 해라.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이것이 바로 형제 선택자, 인접 형제 선택자고요. 이거는 동의 형제 선택자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형제 선택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뒤에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곳에다가 자, 썼던 것처럼 또 DL은 이제 DIV로 클래스 파트 쓸 거고요. H3로 자, 제목을 하나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NTH 선택자라고 쓰겠습니다. 이때 그냥 NTH 그냥 쓰면 안 되니까 자, 일부러 차일드 선택자라고 쓸게요. 내용상으로는 UL로 쓸 거고 안에 LI로 약 10개 정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안에다가 리스트 목록을 쓰도록 할 거고 자, 얘도 클래스 이름을 좀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UL에다가 클래스 child라고 쓰도록 할게요. 자, 위에 거는 형제 선택자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거는 nth child라고 쓰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내용을 단순하게만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리스트 형식으로 볼 수 있으니 우리는 이를 조금 더 수정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UL과 LI 뭐 사실은 OL도 비슷한 계통이니까 거의 같이 쓰는 편이니 쓰고요. 순서를 바꿀까요? 얘네들 리스트 파일을 없애라 라는 뜻으로 none 쓸 거고요. 또는 클래스 child 자 UL이죠. 에다가는 특별하게 볼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값 100%의 높이값 오토 정도만 줄 거고요. 뭐 이 정도 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눈에 익으시라고 패딩 써주고 자 박스 사이징이라는 거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딩이 무엇이고 박스 사이징이 무엇인지 눈에 보시면 조금씩 눈에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클래스 child 자식인 li는 가로값 100% 걸고 높이값 위에서 했던 것처럼 30픽셀 마진 버텀 걸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마찬가지 흰색으로 구분 짓도록 하죠. 자, 굳이 한다면 텍스트 인덴트 해서 살짝 들여쓰기 정도 보세요. 원래 우리가 이 첫 번째 li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뭔가를 표현하고 싶을 땐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라는 요 li에다가 클래스를 선택을 해서 여기에 뭐 원하는 어떤 이름을 붙였죠. 뭐라고 쓸까요? 그냥 이거 임시니까 그냥 원이라고 쓸게요. 그럼 여기다가 클래스 1이라고 쓰고 폰트 웨이트 자, 이렇게 썼을 거예요. 서체를 따로 지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굵기가 계속 반영이 됩니다. 그럼 리스트 01은 당연히 굵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1, 3, 5, 7, 9 계속 주구장창 하고 싶다면 매우 오래 걸려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아이가 바로 지금 보실 NTH 선택자인데 그 중에 NTH 차이들을 합니다. 자, 이건 샘플로 보여드린 거고요. 지우진 않을게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해당하는 아이가 첫 번째 줄에 있으니까 저는 first
child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마우스나 키보드로 제어하는 아이가 아니까 콜론이 2개짜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때. 근데 얘는 1개짜리예요. 이건 의사전달이 아니라 애초에 옛날부터 나와 있던 기능이다 보니까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래서 퍼스트 차일드라고 하는 이 아이는 여기다가 글씨 색깔을 넣어서 확인을 해보시면, 자, li 중에 무엇을 첫 번째 해당하는 차일드 자식 요소를 li의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웃긴 게 첫 번째 해당하는 i에다 하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냥 그러면 결과는 첫 번째 그대로 반영을 해줍니다. 원이라는 클래스에다 안 해도. 그럼 내가 두 번째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차일드 li에, 그럼 두 번째니까 세컨드 차일드라고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보시다시피 색깔이 에러 났다고 뜹니다. 얘는 자 뭐라고 쓰냐면 nth라고 쓰고요. 두 번째부터는 뒤에다가 가로를 쓴 다음에 원하시는 숫자를 쓰시면 돼요. 이때 1이라고 쓰면 여기 있는 first child랑 같은 개념이에요. 굳이 first라고 안 쓰고 1이라고 써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폰트 사이즈를 일부러 줘보겠습니다. 이 rem. 자, 기준 크기의 2배 크기로 해라 이 뜻입니다. 그럼 결과는 2배로 커집니다. li 높이가 제한해 놨으니까. 이것을 제가 1이 아니라 2라고 써버리면 두 번째 있는 아이에다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두 번째 거에 적용이 되죠. 그럼 왜 우리는 nth라는 이름을 쓰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흔히 우리는 1등 하면, 2등 하면, 3등 하면 표시하잖아요. 뭐 경주 같은 거, 시합 같은 거 하면.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4등, 5등, 6등 이런 식으로 순서를 나타낼 때 th를 그대로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th를 그대로 계승하게 된 거고요. 자, 앞에 있는 이 숫자는 계속 변합니다. 숫자를 임의로 약칭했을 땐 대부분 n이라고 많이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nth예요. 사실은 n과 th는 따로였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first child는 애초에 처음부터 처음이라는 표시를 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가로가 안 붙어요. 하지만 나머지는 이것만으로 순서를 알 수 없으니까 가로가 붙어서 표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넘버링을 해서 해당하는 번째, 5번째면 5번째에다가 표기해라 라고 얼마든지 언급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앞에서부터가 아니라 뒤에서부터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맨 마지막에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씁니다. 클래스 child li에 first가 있다는 얘기는 last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한번 표기를 해보죠. 여기다가 글씨 색깔을 파란색을 한번 담아 봅니다. 그러면 결과는 먹었습니다. 너무 색깔이 비슷해서 티가 안 난 것 같기도 하니까 이렇게 조금 청록색 계통으로 바꿔보죠. 바뀐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명도 대비 신경 안 쓰고 만들었으니까 편하게 보십시오. 자, 처음과 마지막을 선택했고 중간에 내가 원하는 순서를 파악을 했어요. 혹시라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뒤에서부터 순서를 매길 수는 없을까? 그런 아이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nth 순서인데 뒤에서부터 라는 뜻으로 언급을 하게 해놓고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달아주면 맨날 글씨만 이렇게 재미없어서 배경 색깔 넣었어요. 그러면 뒤에서 두 번째에다가 색깔을 담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게 NTH 찰드예요. 자, 이것만 나와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건 혁명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네가 조금 더 분발을 해서 더 많은 기능들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 LI에 NTH child 3 일단 세 번째 거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텍스트 인덴트 자, 3rem 기준치보다 3배만큼 더 들여쓰게 해라. 약간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들여쓰기가 세 번째에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난 여섯 번째도 넣고 싶은데 라고 해서 6 그럼 아홉 번째도 라고 하기엔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우리는 자 곱하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3 곱하기 3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때 여기 들어갈 수치가 뭔지 몰라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n값, x값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앞에 숫자를 n으로 하기로 해놨으니까 3 곱하기 n 근데 x 표기를 날려서 3n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럼 n 이렇게 세 번째마다 기능을 수행하게 하죠. 하나, 둘, 세 번째.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3n을 쓰면 세 번째마다 기능을 수행합니다. 때론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세 번째마다 중 두 번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지금 세 번째마다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마다 세 번째마다 세 번째마다 그쵸? 근데 세 개씩 건너뛰긴 하는데 나 이거 말고 두 번째 여기다가 또 세 개 중에 두 번째에다가 세 개 중에 두 번째에다 기능 처리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세 개씩 가긴 가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그 중에 첫 번째 이런 표현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뒤에다가 마이너스를 하실 거면 1. 자, 그럼 이거는 색깔을 뭘로 할까요? 백그라운드 컬러 할까요? 자,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말고 자, 보더 레디우스를 할게요. 자, 보더 레디우스 하면 무슨 의미인지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세 개 중에 마이너스 1 빼기 1을 해라. 빼기 1번째 해라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면서 세 개 중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세 개 중에 두 번째 또 세 개 중에 두 번째에다가 보더 레디우스 테두리 값을 동글동글하게 만들 수 있게 하겠다라고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은 방법이지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앞에서 플러스로 1, 2 순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러스는 1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 2, 3. 빼기는 뒤에서 거부터 하나씩 그냥 그대로 빼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 섀도우 같은 기능을 넣는다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글씨에 어떤 그림자 같은 거를 처리하면서 효과를 만들 수도 있죠. 세 번째마다든 두 번째마다든 뭐 다섯 번째마다든 관계없어요. 이런 기능이 있다. 물론 뭐 이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낫 해가지고 뭐 빼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글쎄요. 뭐 이거는 딱히 뭐라고 얘기할 좀 그래서 일단 이거는 빼고 설명할 거고요. 더 많은 기능들이 NTH 찰 중에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베이직인데 그러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NTH child라고 하는 요소는요. 반드시 연속되어진 요소들 사이에서 수행할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로 UL 안에 LI들 LI 말고 들어갈 게 없잖아요. 그런 경우 아니면 똑같은 클래스가 처음부터까지 쭉 들어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만 많이 사용을 하지 중간에 뭐 DT와 DD가 섞여 있다던가 H와 P가 섞여 있다던가 이렇게 해버리면 NTH 차일드는 제대로 안 먹습니다. 그래서 얘는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동일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동작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온리 그거예요.